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SOS랩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SOS랩 신규 상장되기 전날에 공모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액이 15,300원인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15,500원이었네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000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원인가 15,300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공모가가 확정이 이 가격이 됐다. 그래서 원래 공모가 밴드가 7,000원에서 9,000원이었는데 공모가 상단 밴드를 넘어서 그 공모가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에 대한 수요, 관심도가 많이 쏠렸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2만 원대 좀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 음봉을 두 개 보여주면서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빠진다라면 그래도 공모 확정가의 한 13,000, 15,300원 요 라인들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들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SOS랩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봐야 하는지 신규 상장주를 단기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신규 상장주를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이 이제 상승이 나올 거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기술적인 분석을 봐야 되고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2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도 처음 상장하면은 상장빔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신규 상장주를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자, SOS랩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음봉, 양봉이죠. 음봉 떨어지고 양봉으로 그냥 마감했고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로 여기 할 수 있는 건 음봉, 양봉, 뭐 양음양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변곡점이 생겨서 이제 올라간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봉 두 개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일봉도 중요해요. 근데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5일선이 생기고 뭐 11선, 뭐 21선 정도는 생겨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 날은 일분봉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분봉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SOS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었잖아요. 2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서 요런 추세 라인들을 만들어 줬는데 요 추세 라인들을 뚫고 올라오는 요런 자리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이 전저점을 이탈 안 한다는 가정하에 추세를 바꾸는 일분봉상 이런 자리들을 좀 공략을 하거나 뭐 이틀 3일 좀 지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5분봉을 봅니다. 5분봉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1분봉으로 본 자리가 여기죠. 여기라서 요 추세 라인들 돌파하고 전저점만 안 깨면 여기서 이런 식의 우상향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러프하게 한 16,000원, 500원에서 한 17,500원 정도의 라인들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일봉상, 5분봉상 요 라인들을 이탈해 주면서 전저점을 깨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모가액인 15,000원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12,9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좀 그어보면 상장하고 그 다음에 고점들을 이렇게 이어보고 최근에 이제 상장 때 튄 거 말고 이렇게 이어봤을 때 요 꼬리를 딱 이으면 이런 추세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면 요 고점과 요 고점들이 이었을 때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 이 추세가 나오면서 돌파하고 횡보가 나왔죠. 그리고 고점과 고점으로 이었던 요 추세를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이탈해주지만 않는다라면 지금 5분 봉상 11선이 생겼죠. 11선이. 그래서 이 라인들을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분 봉상으로 이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위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펌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공모 확정가액이었던 15,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 위에 매물대인 16,000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자리가 손익비로 좀 좋아요. 리스크 관리는 이만큼 할 수 있고, 수익을 먹으면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들까지 분할로 익자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솔직히 신규 상장주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시작하고 뜨자마자 던지는, 아니면 뭐 점상 후방 세 방이 가야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침에 좀 상장하면 공모주들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대주주에 묶여있는 보유예수 물량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도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타 법인이나 이런 회사들도 공모주 청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들이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걸 다 받아 먹고 올리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 두산 로보틱스처럼요.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조정 받고 올렸죠. 그래서 상장 초반에는 그 공모가액보다 높게 무조건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시작을 하니까 아침에 좀 매도하는 물량들이 쏟아진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소카도 보면은 상장한 지 제가 엄청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회복을 하고 조정받고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신규 상장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상장하고서 매도세가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윗꼬리를 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해서 점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10개 중에 한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고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점상가 2배, 3배, 따따상 가야 돼. 2배는 먹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상장하고 난다면 조정받고 그다음에 상승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개만 더 볼까요? 신규 상장주가 많이 기억 안 나는데 하면, 이 친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하고 주가 계속 빠지고, 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꿀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뭐 또 어떤 엔젤 로보틱스, 이 친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친구는 오히려 상장하고 올라왔다가 쭉 내리는 요런 모습. 하루만 올랐어요. 올라도 하루만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주는 꼬리 달고 좀 빠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흔한 케이스들이 아침에 상장하고 윗구르에 달고 빠지거나 하루 양봉을 보이고 빠지거나, 그런 대부분 빠지는 모습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1년 정도 지나야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에서 물량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오버행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예시로 보면은 볼 수 있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화면인데, 공모 희망가액보다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세가 오히려 좀 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규 상장주의 꿀팁은 바로 이거예요. 신규 상장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그리고 1년짜리 보유예수들이 있습니다. 이 보유예수들의 기간을 잘 체크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차트를 다시 켜서 한번 보면은 만약에 SOS랩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고 조정받고 올라왔어요. 다시 1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은데 이날이 딱 3개월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날이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오히려 여기서 일봉상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뭐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조정을 받고 이런 올라가면 보였는데, 3개월이 딱 지나는 날이면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보이에서 풀리는 날 전날부터 좀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보이예수가 좀 풀리기 전까지 주가가 이제 강한 폭의 상승을 많이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주는 아침에나 뭐 1일이나 2일이나 상승을 보여주고 주가가 흐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내가 공모 청약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라면은 우선 절반 정도는 아침에 집어 던지고, 조정이 나올 때 난 어디에서 그냥 딱
약익절 할 거야. 아니면 어디까지 더 가면 팔 거야. 이런 걸 정해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짧게 분봉으로 봤을 때, 상장 날은 1분봉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변동폭이 큰 날이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겠고, 뭐 2, 3일 지난다면 우리가 5분봉으로 추세를 그어보면서 해당 매매를 좀 진행을 해서 우하향 추세를 돌파할 때나 아니면 횡보하던 추세를 이제 상단으로 돌파할 때, 그럴 때 매매 영역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단기로 그냥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보이예수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가 있으니까 요거 일정들 잘 체크하면서 그 전전날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을 꼭 일정을 체크하고 우리가 수익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SOS랩을 볼 때 요 추세 이탈하면 안 볼 것 같아요. 단기 안 볼 것 같고,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뭐 이 밑에 요 라인들을 지지 받아주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그 눌림을 다시 생각해 본다던가라고 하겠지. 괜히 여기서 버티다가 요 전저점 깨고 이렇게 흘러버리면 이제 손절 라인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는 짧게 분봉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 분봉으로 단기 스윙도 길게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한 2, 3일 정도만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